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0월 17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0.32%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0.55%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양대 증시가 모두 1%대, 코스피는 1.15%, 코스닥은 1.57% 하락 출발했는데 이 모든 낙폭을 메운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양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을 했어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점차 유입이 되었던 점, 오전장 대비해가지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늘어났던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외국인 매수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같이 여겨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죠?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오늘 개장 이후에 이렇게 9시부터 해가지고 장 마감 직전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달러 지수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였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한국도 이제 2차 양용 하는 총재의 언급들을 보면은 빅스텝 가능성이 점차 시세가 되고 있어요. 다음 금통위도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분위기 조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전일 미국 증시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하락을 한 요인 중에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를 꼽아보자라고 하면은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어요. 5년,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한 건데, 아무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함에 따라서 물가값 상승, 고물가 사태에 대해서 우려감이 깊어지는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 뭐 10년물 같은 경우도 4%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고 2년물은 4.5%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내용이 지금 뭐겠냐면은, 자, 인플레이션, 물가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연동성을 가장 높이 띠는 에너지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유가가 있죠. 근데 이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도 해요, 분명하게. 근데 최근에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하루에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 라고 밝힌 바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가미가 되다 보니까, 우려감이 깊어지다 보니까 유가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계속해서 우려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매파적인 금리 인상, 글로벌 금리 인상이나 에너지난에 대한 기조가 깊어지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경기 침체가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든 간에 수요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럼 기초 에너지로 쓰이는, 필수적으로 쓰이는 석유, 유가가 아무래도 이 석유에 대한, 원유에 대한 수요가 하락하니까 유가도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도 사실상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 근래 들어 이 앞으로 좀 증시 향방에 있어가지고 좀 중요한 모멘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국제 유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꾸준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추이를 좀 보면은, 자,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WTI 가격인데요. 보시면은 계속해서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엄청난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제 쭉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다가 이제 좀 바닥을 잡고 나서 이제 감산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상승이 나오다가 하락이 나오다가 좀 이제 변동성을 거치고 추세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길목에 있지 않겠나라고 저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떤 전망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해서 명확한 투자 전략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지표 하나하나라던가 뭐 연준 위번이던, 아니면 최근에 계속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영국 영국의 좀 통화 정책이나 감세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내용이던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루하루 증시가 굉장히 일희일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변동성이 일시일비하는 게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막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정말 대응하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 뭐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일단 좀 개인적인 생각이 다소 포함될 수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참고 영상 정도로 봐주시는 게 가장 건강합니다. 당장 이 증시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정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이런 변동성들을 감내하고 꾸준히 관망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하겠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특징주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당연히 카카오겠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제 모든 종목 카카오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급락이 나왔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시초가 부근에서 좀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하면서 좀 마감이 되었다. 시초가 위에서 다들 마감이 되었다. 좀 매수세가 붙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SK CNC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난 거에 대해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관련된 이슈들 꾸준히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증권 업계에서는 하루 매출 1%에서 2%가량 좀 손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급락을 했냐? 대표적으로 뭐 한미글로벌이나 뭐 히림 이런 종목들 꼽아볼 수 있겠죠. 히림이 오늘 14% 급락했네요. 저가 기준으로는 20%까지 갔다가 내용이 그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한한다고 했었잖아요. 한국을 방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한이 무산되었다. 그럼 아무래도 네옴시티 수주 관련돼 가지고 국내에서는 좀 기대감이 좀 저하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꽤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펙의 감산 결정으로 이제 사우디가 미국 같은 경우는 감산에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불편한 관계에 놓였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좀 외교적으로 동맹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반대로 강세를 보인 종목이다 하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뭐 LNF, 뭐 에코, 프로, BM 이런 종목들 꼽아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와 관련된 수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뭐 6.88%, 아까 보여드린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1.76%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이 IRA에 대한 내용과 최근에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탄산 리튬 가격이 뭐 얼마를 넘어섰다, 국내 비축량이 얼마밖에 안 남았다 이런 기사들이 보이고 있는데 리튬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LFP 리튬이 들어가는 리튬 인산철보다는 NCM 니켈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내 셀 제조업자나 양극재 제조사들 보면은 LFP보다 NCM이나 NCA가 주력이에요. 니켈 주력으로 하는 그 양극재가 주력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사 수혜가 좀 기대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살펴보면서 강세를 보인 내용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증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